옛날 아주 먼 옛날 한적한 마을에 정승벼슬을 지낸 김대감이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에게는 3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맏아들과 둘째 딸은 본부인의 소생이었고 막내딸 옥분이는 천한 첩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옥분이를 낳은 첩은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몇 년 뒤 김대감마저 병으로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김대감의 본부인은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옥분이가 천첩의 자식이었지만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것을 딱하게 여겨 친딸처럼 보살폈습니다. 1살 터울인 자신의 딸 아가씨와 함께 자라도록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맏아들 도련님은 천한첩의 자식과 어울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옥분이를 틈만 나면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안주인은 맏아들과 둘째 딸을 불러 앉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들도 이제 8살, 7살이 되었으니 어미 말을 알아들을 나이가 되었겠지. 잘 들어라. 옥분이가 비록 출신은 다르지만 너희 아버지의 핏줄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니 동생처럼 생각하고 잘 보살펴 주거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옥분이는 엄연히 우리 집 여종인데 어찌 저희와 같다고 하십니까? 비록 종모법에 따라 옥분이가 노비 신분이라지만 노비는 노비일 뿐입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다른 여종과 아이를 낳았다고 해도 그 아이를 저희 동생이라고 하실 겁니까? 옥분이는 이 집안의 하녀일 뿐입니다. 나라의 법이 그런 것을 어머니께서 잊으셨습니까? 아버님께서는 단 한 번도 어머니와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요. 오라버니 말씀이 맞아요. 그래도 옥분이가 불쌍하지 않으냐? 어머니께서 너무 마음이 약하시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옥분이를 아가씨와 같이 어울리게 하는 것도 저는 싫습니다. 이러다가 옥분이가 분수를 모르고 기어오르면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오라버니, 어머니께 왜 화를 내세요? 너는 가만히 있으라. 아가씨, 너도 이제부터는 옥분이를 아랫사람처럼 대해야 한다. 저는 싫어요. 저는 옥분이가 좋아요. 옥분이는 제 동생이니 제가 지켜줄 거예요. 어머니, 아가씨 좀 보세요. 어머니께서 아가씨를 잘못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어찌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저는 이 일을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옥분이를 다른 곳으로 팔아버려야겠습니다. 안주인은 맏아들을 타이르려 했지만 맏아들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완강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벌써 잊으신 거예요. 아버님과 함께 있던 그 천한 노비의 집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치 아버님께서 매일 밤 그 노비의 방에 드나드시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맏아들의 말에 안주인은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다시는 저희에게 이런 말씀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때는 저도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집안의 장남으로서 저는 해야 할 일을 할 것입니다. 소자, 물러가겠습니다. 맏아들은 굳은 표정으로 방을 나섰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괜한 말을 했구나. 마음에 두지 말고 돌아가 쉬거라. 아가씨도 내 방으로 가보거라. 아이들이 돌아가고 안주인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맏아들에게 그 일이 큰 상처가 되었구나. 총명하고 성격이 고든 아이이니 그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쉽게 잊지는 못했을 거야. 어미로서 내 자식 가슴에 난 멍 자국도 알지 못하고 있었으니 이를 어쩌면 좋을까? 한동안은 맏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겠다. 시간이 더 지나면 맏아들이 이해해주는 날이 올 거야. 다음 날 안주인은 아가씨와 옥분이를 불렀습니다. 옥분아, 너도 이제 7살이 되었으니 거처를 행랑채로 옮기고 집안일을 거들거라. 그리고 앞으로는 아가씨를 아가씨라고 부르도록 하거라. 마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옥분이는 아가씨와 자매처럼 지낸 세월이 있는데 어찌 하루아침에 그리 하신단 말이에요? 어머니, 옥분이는 여배만 있게 해주세요.
제발요. 더는 욕심 부리지 않을 테니 제 몸종으로 여배만 있게 해주세요. 그래, 그리 하거라. 대신 위아래 분수를 정확히 해야 할 것이다. 옥분아, 너는 앞으로 아가씨 곁에서 몸종으로 지내도록 하거라. 예, 마님. 알겠습니다. 옥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옥분이는 아가씨 곁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하지만 맏아들은 여전히 옥분이가 아가씨 옆에 있는 것조차 못마땅하게 여기며 옥분이를 눈엣 가시처럼 바라보았습니다. 가끔 옥분이가 아가씨와 잠시 떨어져 있기라도 하면 맏아들은 귀신같이 알고 옥분이를 불러 온갖 굳은 일을 시켰습니다. 옥분아, 나뭇가지들을 다 부드럽게 다듬어 놓아라. 도련님, 많은 나뭇가지들은 어디에 쓰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말을 안 들으면 때려줄 용도로 쓸 것이다. 부드럽게 다듬지 않은 면에 내 다리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 맏아들의 섬뜩한 말에 옥분이는 크게 놀라 떨리는 눈으로 맏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맏아들은 그런 옥분이를 비웃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아가씨가 어머니께 하소연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맏아들은 옥분이를 괴롭히고 또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어느덧 성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된 맏아들의 옥분이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고 이번에는 더 큰 일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옥분아, 너는 큰 마을에 있는 영덕사라는 절에 가서 내가 보내는 서찰을 전달해주고 오거라. 지금 바로 떠나도록 해라. 영덕사요. 도련님, 해가 곧 떨어질 듯한데 내일 일찍 다녀오면 안 될까요? 내가 급한 일로 너를 보내는 것이니 그냥 다녀오거라. 아가씨께서 찾으실 수도 있으니 금방 가서 아뢰고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씨에게는 내가 말할 것이니 너는 바로 가거라. 그래도 말씀은 드리고 가야 아가씨께서 걱정을 안 하실 텐데요. 네가 감히 내 말을 무시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옥분이는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내 말처럼 해가 지고 있으니 서둘러 올 필요 없다. 서찰을 전하고 영덕사에서 하룻밤 묵고 오도록 해라. 너도 이제 여인이 되었으니 몸 조심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 평소에는 괴롭히기만 하던 맏아들이 자신을 걱정해주는 말을 하자 옥분이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해가 서쪽에서 떴나? 그게 아니면 도련님이 뭘 잘못 드셨나? 웬일로 도련님이 내 걱정을 해주시는 거지? 아, 드디어 도련님이 날 괴롭히는 걸 그만두기로 하셨나 보네. 옥분이는 드디어 맏아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을 멈추기로 했다고 결론짓고는 밝은 얼굴로 맏아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도련님, 제 걱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 알았으니 어서 출발하거라. 맏아들은 짐짓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옥분이는 밝은 표정으로 맏아들에게 다녀오겠다 말하고는 걸음을 재촉해 길을 나섰습니다. 옥분이가 영덕사로 길을 나서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맏아들은 하인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야, 가서 옥분이를 불러오거라. 예, 도련님. 소인이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돌쇠는 옥분이가 거처하고 있는 행랑채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해 질 무렵에 맏아들의 서찰을 들고 영덕사로 간 옥분이가 방에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돌쇠는 옥분이와 같은 방을 쓰고 있는 하녀에게 물었습니다. 하녀, 도련님께서 옥분이를 찾으시는데 옥분이 못 보셨어? 나도 옥분이를 해질 무렵에 보고 못 봤어. 아가씨께 가서 한번 물어보게. 하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돌쇠는 아가씨를 찾아가 옥분이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가씨, 옥분이는 지금 행랑채에서 쉬고 있을 겁니다. 제가 다녀왔는데 하녀도 옥분이를 못 봤다고 해서 아가씨께 여쭤보러 온 것입니다. 도련님께서 급하게 찾으시는데 큰일이네요.
오뿐이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가씨는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그런데 오라버니께서 오뿐이를 무슨 일로 찾으시는 게야? 저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옥분이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다른 곳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돌쇠가 돌아가고 아가씨는 이유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반 시즌쯤 시간이 흘렀을까 안채에서 마다들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소자가 뭐라 했습니까? 불안한 마음에 아가씨는 안채로 달려갔습니다. 옥분이가 도망간 것이 사실이냐? 마다들이 안주인에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예, 어머니. 해가 지고 한 시즌째 하인들이 옥분이를 찾고 있는데 옥분이 행방을 아는 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소자가 포졸들을 불러 옥분이를 찾아오겠습니다. 오라버니, 오뿐이가 가긴 어딜 가겠어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지요. 아가씨, 너는 이런 상황에도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게야. 주인 모르게 노비가 집 나가는 것도 큰 죄인데 하물며 해가 지고 술시가 되었는데도 아직 돌아오지 않는 것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옥분이는 분명히 도망간 것이 확실해. 어머니, 소자가 뭐라 했습니까? 천한 것을 어머니와 아가씨가 분에 넘치게 대해주니 이런 사단이 난 것 아닙니까? 이번에 옥분이를 붙잡으면 얼굴에 낙인을 새겨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오라버니, 무슨 오해가 있을 것입니다. 옥분이는 그럴 아이가 아니에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옥분이는 절대 도망을 칠 아이가 아닙니다. 아가씨, 내가 내일 똥이 트면 추노꾼을 보낼 것이니 그리 알 거라. 마다들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마다들은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아가씨는 방으로 돌아와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옥분아, 어디 있는 것이냐? 너에게 무슨 사단이 난 것이야? 오라버니 말처럼 내가 너무 힘들어 도망간 것이라면 제발 멀리 가서 절대 잡히지 말아라. 아가씨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잠을 이루지도 못하고 옥분이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울다 지쳐 깜빡 잠이 든 아가씨의 귓가에 옥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가씨, 편하게 주무시지 왜 이렇게 엎드려 주무시고 계세요? 옥분아, 어찌 된 것이냐? 어찌 된 것이야? 아니에요, 아가씨. 도련님의 심부름으로 영덕사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가씨 방에 불이 켜져 있기에 불을 꺼드리려고 잠시 들어온 것인데요. 뭐라고? 지금 오라버니의 심부름을 다녀왔다고 했니? 예, 도련님께서 서차를 주시면서 영덕사에서 하룻밤 자고 천천히 돌아오라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아침에 아가씨 머리도 빗겨 드려야 하고 조반도 챙겨 드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쉬지 않고 다녀왔어요. 저 잘했지요? 옥분이는 천진난만한 얼굴로 아가씨에게 칭찬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아가씨, 도련님께서 제 걱정을 해주시며 하룻밤 묵고 오라고 말씀을 하시니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 잘했다. 그런데 다음부터 어딜 가면 내게 꼭 말을 하고 가야 한다. 꼭 그렇게 할게요. 도련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바쁘셔서 깜빡하셨나 봐요. 다음부터는 아무리 급해도 아가씨께 꼭 말씀드릴게요. 어서 편히 주무세요. 그래, 옥분아. 고생 많았다. 내일은 나를 챙기지 않아도 되니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방에서 푹 쉬도록 해. 내일 내가 쉬지 않고 방 밖을 나오면 내가 너를 혼낼 것이야. 그러니 절대 나오지 말고 푹 쉬어라. 아가씨, 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둘이 있을 땐 그냥 헌니라고 하라니까요. 너도 어지간히 말을 듣지 않는구나. 아가씨가 핀잔을 주자 옥분이는 난처한 듯 말했습니다. 아가씨, 그건 안 돼요. 행여 마님이나 도련님이 들으시면 어찌 하시려고요?
저한테 경을 치시는 건 괜찮지만 아가씨가 혼나실 거예요. 그러니 이해해주세요. 알겠어. 나도 내 말을 들어줄 테니 너도 내일은 방에서 푹 쉬어야 한다. 방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예, 아가씨. 그리하겠습니다. 옥분이는 밝게 대답했습니다. 옥분이는 아가씨의 이부자리를 다시 봐주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아가씨는 맏오라버니의 못된 심보에 화가 나 혼자서 분을 삭히며 생각했습니다. 오라버니가 도를 넘는 일들을 꾸미시는구나. 또다시 이런 일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어. 분명 다른 못된 일도 서슴없이 하실 거야. 내가 좋은 묘수를 생각해야 해. 일단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어머니께 이번 사건을 말씀드리고 옥분이는 이 일을 모르게 해야겠어. 옥분이가 알면 큰 상처로 남을 것이 분명해. 그리고 내일부터는 옥분이 면천할 방법을 찾아야겠다. 헤어지는 것은 가슴 아프지만 이 집에 있으면 옥분이가 언제 무슨 사단이 날지 몰라. 다음 날 이른 아침, 아가씨는 어머니가 있는 안방을 찾았습니다. 아니, 아가씨가 아침 일찍 무슨 일로 찾아온 것이냐? 안주인은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어머니, 옥분이가 돌아왔어요. 뭐라고? 옥분이가 제 발로 돌아왔다고? 그럼 그렇지? 옥분이는 도망갈 아이가 아니지. 어서 맏아들에게 추노꾼은 필요 없다고 말해야겠어? 안주인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옥분이는 어디를 다녀왔다고 하더냐? 아가씨는 옥분이에게 들은 이야기를 어머니께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안주인은 탄식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란 말이냐? 옥분이가 저를 생각해 쉬지 않고 돌아온 것이 참으로 다행인지 모를 일이로구나. 분명 맏아들이 옥분이를 해치기 위해 나쁜 짓을 꾸민 게 확실해. 행여 옥분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될까 봐 오늘은 방 밖으로 나오지 말고 쉬라고 했어요. 옥분이는 맏아들이 자신을 걱정해 하루 쉬고 오라고 했다며 맏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는 아이예요. 어머니, 저는 옥분이가 너무 가여워요. 그래, 알겠다. 이 일은 내가 맏아들을 불러 단단히 말할 테니 아가씨는 모른 척하고 있거라. 어서 내 방으로 돌아가 오늘 하루는 옥분이를 내가 데리고 있거라. 어머니, 옥분이를 혼자 방에 두는 것보다 제가 데리고 있어야 하는 게 맞아요. 맏아들을 크게 꾸짖어 주시고 또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셔야 해요. 소녀, 물러가겠습니다. 알겠으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 옥분이와 함께 있거라. 안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방을 나가자 안주인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맏아들이 어찌 이런 몹쓸 짓을 한 거야? 이 아이를 어찌하면 좋을까? 잠시 후 맏아들이 어머니께 아침 문안 인사를 하고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밤새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아마 옥분이 그 녀석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으셨겠지요. 소자가 당장 추노꾼을 시켜 옥분이를 찾아올 터이니 아무 걱정 마시고 어머니는 마음 편히 계시면 됩니다. 맏아들, 추노꾼 보낼 필요 없다. 맏아들아, 추노꾼 보낼 필요 없다. 어머니, 그럴 필요 없다니요. 그럼 도망간 노비를 그냥 놔두라는 말씀이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옥분이가 지금 아가씨와 같이 있으니 그럴 필요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럴 리 없습니다. 제가 영덕사까지 50리 길 서차를 보냈는데 벌써 오다니요. 그래. 영덕사까지 50리 길을 갔다 왔다고? 그 어려운 걸 옥분이가 해냈구나. 그래, 맏아들, 이제야 영덕사에 옥분이를 보낸 것이 기억난 것이더냐? 안주인은 짐짓 모르는 척 말했습니다. 맏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머뭇거렸습니다. 옥분이를 영덕사 심부름을 보낸 것을 잊은 것이더냐? 그게 아니면 정녕 맏아들 내가 나쁜 마음을 먹고 이런 일을 꾸민 것이더냐? 안주인은 화난 목소리로 추궁했습니다. 어머니의 추궁에 맏아들은 몹시 당황하며 순간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주둥이가 방정이지.
모르쇠로 그냥 착각한 것 같다고 무조건 시치미를 떼고 보자. 맏아들은 무조건 시치미를 떼기로 생각하고 얼굴에 철판이라도 깐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소자가 심부름을 보낸 하인을 착각한 듯합니다. 옥분이가 도망간 것이 아니라니 정말 다행이네요. 소자가 괜한 헛수고를 할 뻔했습니다. 아들 맏아들이 뻔뻔한 표정으로 시치미를 떼며 거짓말을 하자 가만히 듣고 있던 안주인은 자기 아들이지만 얼굴이 참 두껍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주인은 뻔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도 그냥 맏아들의 장단에 맞춰주기로 했습니다. 내가 착각해 큰 사단이 날 뻔했으니 너는 앞으로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내 누이 아가씨가 이 일로 너에게 크게 실망하였다. 옥분이는 찾지 말 거라. 어머니, 제가 옥분이를 찾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소자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날 이후 맏아들의 옥분이 괴롭힘은 한동안 잠잠해졌습니다. 하지만 아가씨는 맏오라버니가 언제 다시 못된 짓을 꾸밀까 여전히 두렵고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가씨는 옥분이 면천을 위한 방법을 찾아 헤매다 좋은 묘수를 찾아냈습니다. 그래, 이거야. 이걸로 할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아가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폐물들을 챙겨 하녀를 불러 건네주고는 돈으로 바꿔 오라고 말했습니다. 하녀를 불러 건네주고는 돈으로 바꿔 오라고 말했습니다. 아가씨, 마님께서 아시면 분명 크게 노하실 텐데요. 이것들은 모두 내 것이니 너는 아무런 걱정 말고 어서 이것들을 팔아서 내게 가져오거라. 아가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잠시 후 시전에서 폐물을 팔고 돌아온 하녀가 돈주머니를 아가씨에게 넘겨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폐물들을 급히 팔려고 하다 보니 제값도 받지 못하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상관없다. 너는 그만 돌아가 보거라. 아가씨는 하녀에게 넘겨받은 돈주머니를 들고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소녀 들어가겠습니다. 안주인은 아들 맏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라버니께서 계셨군요. 차라리 잘 되었습니다. 아가씨의 등장에 안주인은 반색하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내가 어쩐 일이냐? 이 오라비를 반길 때도 있고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구나. 그래, 오랜만에 너희가 함께 웃는 모습을 보니 어미도 기분이 좋구나. 어머니, 소녀가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 어서 말해보거라. 우리 예쁜 딸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왔을고? 안주인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어머니, 냥이 넘는 돈입니다. 어머니, 웃는 얼굴로 어머니에게 돈주머니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돈을 왜 내게 주는 것이냐? 안주인은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돈을 드릴 테니 옥분이 속량시켜 주십시오. 아가씨는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옥분이 속량시켜달라는 아가씨의 말에 안주인과 맏아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속량이라니. 내가 지금 옥분이 면천시키겠다는 것이냐? 예, 안 됩니까? 아가씨는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오라버니도 옥분이를 보는 것이 싫으시잖아요. 그러니 면천시켜 옥분이가 다른 곳에서 살면 다 좋은 일 아닙니까? 누구 마음대로 그리 한다는 것이냐? 흔히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과거에도 노비의 값을 치르고 속량하는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옥분이의 몸값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옥분이를 면천해 주세요. 속량 문서를 작성해 주시면 호적 정리는 소녀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비 문서까지 소녀가 알아서 처리할 것이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머니, 옥분이가 면천될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아가씨야, 너는 이 돈이 어디서 난 것이냐? 아가씨의 간청에 안주인은 난감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돈의 출처를 묻자 아가씨는 잠시 당황했으나 물러서지 않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폐물들을 팔았습니다. 뭐가 어째? 폐물을 팔아. 내가 제정신인 게야? 예, 어머니.
소녀는 제정신으로 한 행동이 맞아요. 제게는 태물보다 제 자매인 오뿐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가씨가 오뿐이를 자매라 부르자 맏아들은 더욱 크게 화를 내며 말했다. 네가 진정 제정신이 아니구나. 어찌 그리 경솔하게 행동을 한단 말이냐. 너에게 크게 실망했다. 아가씨야, 내 마음은 충분히 알겠다. 그러나 너는 지금 안 되는 일로 억지를 쓰고 있는 것이야. 이 어미도 너에게 크게 실망했다. 오늘 일은 못 들은 것으로 할 터이니 너는 내 방으로 돌아가 자숙하고 있거라. 어머니, 왜 안 된다고만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도 오라버니도 오뿐이가 싫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잡아두려 하시는 거예요? 더는 못 들어주겠다. 옥분이는 이 집안의 재산이지 아가씨 내 개인의 것이 아니다. 옥분이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 또한 다 이 집안의 재산인 것을 모른단 말이냐. 말도 안 됩니다. 오뿐이를 그리 살게 둘 수 없어요. 너희 둘 다 그만두지 못하겠니? 못난 것들, 너희들을 더는 보고 싶지 않구나. 둘 다 방으로 돌아가고 내가 말할 때까지 무난 인사도 오지 말 거라. 안주인은 두 아이의 고집에 진절머리가 난 듯 소리쳤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아가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해. 이러다 내가 시집이라도 간다면 더 이상 오뿐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하루라도 빨리 다른 대안을 찾자. 그날 이후로 아가씨는 밤낮으로 서책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바깥 출입을 할 수 없는 아가씨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서책을 찾아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안주인은 하녀를 시켜서 아가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하녀를 통해 아가씨의 일상을 전해 들은 안주인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옥분이를 두고 한 아이는 악감정을 가지고 한 아이는 정으로 묘안을 찾고 있구나.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이것 또한 다 내가 만들어낸 업인데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 서방님이 옥분이 어미를 품은 것을 알고 눈물 흘리는 것을 어린 아들에게 보인 내 잘못이고 태어나자마자 어미를 잃은 아기가 불쌍해 아이와 함께 자라게 한 것 또한 내 잘못이니 나는 이 일을 어찌해야 한단 말이야. 안주인은 자기 아들 맏아들과 딸 아가씨가 옥분이를 두고 분란이 일어나자 자신의 탓이라 생각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하녀가 서책 한 권을 들고 아가씨의 방을 찾았습니다. 이건 누가 보는 서책이냐? 그건 묻지 마시고 그냥 보시라고 하셨어요. 아가씨가 묻자 하녀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누가 그랬는데? 아가씨가 다시 묻자 하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마님께서요. 아니, 그냥 묻지 말고 보시라고 하셨다니? 아가씨는 의아해했습니다. 하녀는 책을 전하고는 도망치듯이 방을 나가 버렸습니다. 어머니께서 보내신 듯한데 왜 말을 못하는 걸까? 이건 호적부인데 이걸 왜 나한테 주신 거지? 아가씨는 책을 살펴보았다. 책장을 넘기던 아가씨는 두 눈이 보름달처럼 크게 떠지며 놀랐다. 그래, 이거야. 이거면 돼. 아가씨는 드디어 옥분이를 면천시킬 묘수를 찾았다는 기쁨에 환호성을 질렀다. 그날 오후 아가씨는 하녀를 시켜 내일 조반을 들고 난 후에 어머니와 맏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며 시간을 내달라 청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다. 아가씨는 옥분이를 데리고 어머니가 계신 안방으로 향했다. 방에는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던 맏아들과 안주인이 앉아 있었다. 무슨 일인데 옥분이까지 방으로 들인 것이야. 아가씨의 뒤를 따라 들어온 옥분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맏아들이 입을 열었다. 옥분이도 꼭 들어야 하는 일이기에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더냐? 안주인은 궁금한 듯 물었다. 어머니, 옥분이는 우리 집 노비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이미 노비인 노비가 될 수 없다니. 어머니, 오라버니, 죄송하지만 제 말을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래, 알겠다. 안주인은 맏아들을 제지하며 말했다.
그런데 오뿐이가 왜 우리 집 노비가 될 수 없는지 그 연유나 말해 보거라. 어머니,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가씨가 또 어디서 이상한 것을 읽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 분명하니 소자는 그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맏아들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맏아들아, 너는 그리하고 싶으면 그리하거라. 하지만 이 어미는 아가씨의 말을 끝까지 들어볼 것이다. 안주인은 단호하게 말했다. 맏아들은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자리에 앉았다. 어머니, 오뿐이 어미가 어찌 저희 집안의 노비가 된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글쎄다. 안주인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이 어미가 시집 오기 전부터 있었으니 나도 잘 모르겠구나. 할아버님께서 고아가 된 오뿐이 어미를 거두어서 노비가 된 것을 이미 호적부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오뿐이 어미가 고아가 되기 전에는 할아버님께서 알고 계시던 상인의 자식이었을 뿐입니다. 예법에 따르면 민정중 대감님의 권위에 따라 고아나 기아들을 거두면 당대 안에서만 노비로 삼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오뿐이는 원래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지요. 이 내용은 오뿐이 어미의 노비한 문서에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호적부와 노비한 문서의 내용으로 보면 오뿐이는 양인의 신분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가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할아버지께서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마치 다 알고 있었다는 것 마냥 가만히 미소를 띄우고 계시는군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내가 어찌 그것들을 다 확인했단 말이냐? 오라버니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면 관아에 소송을 청하겠습니다. 됐다. 안주인은 조용히 손을 들어 맏아들을 제지하며 말했다. 아가씨가 확인했다고 하니 맞는 것이겠지? 아가씨가 이 어미에게 거짓을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뿐아, 너는 오늘부로 우리 집 노비가 아니다. 그러니 떠날 준비를 하고 일주일 내에 이 집을 나가도록 해라. 그동안 내가 우리 집에서 노비로 지낸 것은 내가 품삯으로 계산해서 내어줄 것이다. 이제 다들 돌아가 본인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도록 하거라. 안주인은 굳은 표정으로 말을 마쳤다. 안주인의 말을 들은 아가씨와 오뿐이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이며 방을 나갔다. 그런데 맏아들은 돌아가지 않고 남아 어머니에게 말을 건넸다. 어머니, 어머니께서 아가씨에게 알려주신 것입니까? 아들 맏아들이 화가 난 듯 어머니에게 따져 물었다. 맏아들아, 묻는 것이냐? 내가 어린 시절 보았던 일들은 오뿐이가 행한 것이 아니다. 이 어미가 너에게 안타까운 모습을 보인 일은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 또한 오뿐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은 아니지 않느냐. 어머니, 소자가 그것을 몰라서 이러는 줄 아십니까? 원망을 할 수 있는 아버님도 안 계시고 복수할 오뿐이 어미도 없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그리도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는데 소자가 뭐라도 해야지. 맏아들아, 내 아버지는 반가의 여인이란 이유로 모든 것을 참아야 하는 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하셨다. 내 말처럼 이제는 내 아버지도 안 계시고 오뿐이 어미는 제 자식한테 젖 한 번 물리지도 못하고 하늘로 떠났다. 그런데 내가 무슨 원망이 남아 있겠느냐? 이제 너도 과거의 기억에서 자유로워지거라. 어머니의 말을 들은 맏아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한편 방으로 돌아온 아가씨와 오뿐이는 마주 앉아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아가씨가 먼저 침묵을 깨고 말문을 열었다. 이제 언니라고 불러줄 수 있겠니? 아가씨. 아니, 언니. 오뿐이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보잘것없는 저를 위해 왜 이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너는 내 하나뿐인 동생이잖아. 난 단지 너에게 언니 소리를 다시 들으며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었을 뿐이야. 비록 함께 살 수는 없게 되었지만 내가 어디에 있든 이제 너는 너만을 생각하며 살아.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분 좋고 행복해.
언니, 정말 감사합니다. 옥분이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이 감사한 마음을 어찌 다 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야 언니라 불러주는구나, 내 동생 옥분아. 아가씨는 옥분이의 볼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말했다. 내가 어디서 자리를 잡든 내게는 꼭 연락을 줘야 해. 그날 밤, 아가씨와 옥분이는 마치 종달새처럼 밤새 이야기를 나누다 함께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옥분이는 이 집 저 집 다니며 살 집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아가씨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신이 거처할 작은 집을 마련하고 색바랜 옷가지와 단출한 살림살이를 하나씩 채워 넣었다. 옥분이의 집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나자 떠날 채비를 하고 마지막 하직 인사를 하기 위해 안주인을 찾아갔다. 마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옥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 숙여 인사했다. 내가 처음 내 품에 안기던 나를 나는 기억하고 있단다. 자식으로 품었으나 맏아들 먼저라는 생각 때문에 끝까지 너를 자식으로 품어주지를 못했어. 그러니 내가 내게 갚을 은혜는 없단다. 그동안 마음 고생하게 만들어 미안했다. 내가 좀 더 일찍 결단을 내렸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가당치도 않은 말씀이세요. 마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어찌 목숨 부지하고 살아 있었겠어요. 마님께서는 제게 충분히 잘해주셨어요.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너를 자식처럼 생각할 것이다. 그러니 옥분아, 무슨 일이 생기거든 나를 어머니라 생각하고 찾아오너라. 마님, 감사합니다. 옥분이와 안주인의 얼굴에는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 흘렀다. 한편 맏아들과 아가씨는 마당 한켠에서 옥분이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옥분이가 하직 인사를 하고 나오자 아가씨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옥분아, 슬퍼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울지 않을 거야. 보고 싶다고 편지 꼭 보내고 나도 자주 찾아와야 한다. 예, 아가씨, 꼭 그리하겠습니다. 옥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아가씨와 옥분이의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맏아들이 헛기침을 하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난 내게 미안한 것이 없다. 그러니 사과할 것도 없어. 맏아들이 멋쩍게 말하자 아가씨는 인상을 쓰면서 핀잔을 주었다. 오라버니, 오늘까지도 꼭 그러셔야겠어요. 그러니 내 말은 헛소리로 듣지 마라. 맏아들은 퉁명스럽게 말을 돌렸다. 면천되는 기념으로 노비 3명을 너에게 내어줄 것이니 가서 잘 꾸리며 살아보라는 뜻이다. 내 말은 끝났으니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맏아들은 휙 돌아서서 빠른 걸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다. 옥분이는 아가씨와 작별 인사를 하고 맏아들이 보내준 노비들과 함께 마련해 둔 거처로 향했다. 노비에서 양인이 된 옥분이는 자신을 도와준 노비들에게 약속했다. 너희들이 내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도와주면 너희도 면천시켜주겠다. 옥분이는 그렇게 함께 온 노비들과 장사를 준비하여 어엿한 상인이 되었다. 옥분이의 가게는 곧 자리를 잡고 안정되었고 옥분이는 노비들에게 약속한 대로 모두 면천시켜 주었다. 면천된 노비들이 원하자 자신의 가게에서 일을 하게 하고 품삯도 넉넉하게 챙겨주며 그들도 생계를 꾸릴 수 있게 도왔다. 그리고 옥분이는 아가씨와 자주 편지를 주고받으며 평생 우애 깊은 자매처럼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옛날 아주 먼 옛날 한적한 마을에 정승벼슬을 지낸 김대감이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에게는 3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맏아들과 둘째 딸은 본부인의 소생이었고 막내딸 옥분이는 천한 첩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옥분이를 낳은 첩은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몇 년 뒤 김대감마저 병으로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김대감의 본부인은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옥분이가 천첩의 자식이었지만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것을 딱하게 여겨 친딸처럼 보살폈습니다. 1살 터울인 자신의 딸 아가씨와 함께 자라도록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맏아들 도련님은 천한첩의 자식과 어울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옥분이를 틈만 나면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안주인은 맏아들과 둘째 딸을 불러 앉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들도 이제 8살, 7살이 되었으니 어미 말을 알아들을 나이가 되었겠지. 잘 들어라. 오뿐이가 비록 출신은 다르지만 너희 아버지의 핏줄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니 동생처럼 생각하고 잘 보살펴 주거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뿐이는 엄연히 우리 집 여종인데 어찌 저희와 같다고 하십니까? 비록 종모법에 따라 오뿐이가 노비 신분이라지만 노비는 노비일 뿐입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다른 여종과 아이를 낳았다고 해도 그 아이를 저희 동생이라고 하실 겁니까? 오뿐이는 이 집안의 하녀일 뿐입니다. 나라의 법이 그런 것을 어머니께서 잊으셨습니까? 아버님께서는 단 한 번도 어머니와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요. 오라버니 말씀이 맞아요. 그래도 오뿐이가 불쌍하지 않으냐? 어머니께서 너무 마음이 약하시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뿐이를 아가씨와 같이 어울리게 하는 것도 저는 싫습니다. 이러다가 오뿐이가 분수를 모르고 기어오르면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오라버니, 어머니께 왜 화를 내세요? 너는 가만히 있으라. 아가씨, 너도 이제부터는 오뿐이를 아랫사람처럼 대해야 한다. 저는 싫어요. 저는 오뿐이가 좋아요. 오뿐이는 제 동생이니 제가 지켜줄 거예요. 어머니, 아가씨 좀 보세요. 어머니께서 아가씨를 잘못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어찌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저는 이 일을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오뿐이를 다른 곳으로 팔아버려야겠습니다. 안주인은 맏아들을 타이르려 했지만 맏아들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완강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벌써 잊으신 거예요. 아버님과 함께 있던 그 천한 노비의 집을 바라보며 눈물을 아버님께서 매일 밤 그 노비의 방에 드나드시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맏아들의 말에 안주인은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다시는 저희에게 이런 말씀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때는 저도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집안의 장남으로서 저는 해야 할 일을 할 것입니다. 소자, 물러가겠습니다. 맏아들은 굳은 표정으로 방을 나섰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괜한 말을 했구나. 마음에 두지 말고 돌아가 쉬거라. 아가씨도 내 방으로 가보거라. 아이들이 돌아가고 안주인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맏아들에게 그 일이 큰 상처가 되었구나. 총명하고 성격이 고든 아이이니 그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쉽게 잊지는 못했을 거야. 어미로서 내 자식 가슴에 난 멍 자국도 알지 못하고 있었으니 이를 어쩌면 좋을까? 한동안은 맏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겠다. 시간이 더 지나면 맏아들이 이해해주는 날이 올 거야. 다음 날 안주인은 아가씨와 오뿐이를 불렀습니다. 오뿐아, 너도 이제 7살이 되었으니 거처를 행랑채로 옮기고 집안일을 거들거라. 그리고 앞으로는 아가씨를 아가씨라고 부르도록 하거라. 마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오뿐이는 아가씨와 자매처럼 지낸 세월이 있는데 어찌 하루아침에 그리 하신단 말이에요? 어머니, 오뿐이는 여배만 있게 해주세요. 제발요. 더는 욕심 부리지 않을 테니 제 몸종으로 여배만 있게 해주세요. 그래, 그리 하거라. 대신 위아래 분수를 정확히 해야 할 것이다. 오뿐아, 너는 앞으로 아가씨 곁에서 몸종으로 지내도록 하거라. 예, 마님. 알겠습니다. 오뿐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오뿐이는 아가씨 곁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하지만 맏아들은 여전히 오뿐이가 아가씨 옆에 있는 것조차 못마땅하게 여기며 오뿐이를 눈엣 가시처럼 바라보았습니다. 가끔 오뿐이가 아가씨와 잠시 떨어져 있기라도 하면 맏아들은 귀신같이 알고 오뿐이를 불러 온갖 굳은 일을 시켰습니다. 오뿐아,
나뭇가지들을 다 부드럽게 다듬어 놓아라. 도련님, 많은 나뭇가지들은 어디에 쓰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말을 안 들으면 때려줄 용도로 쓸 것이다. 부드럽게 다듬지 않은 면에 내 다리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 마다들의 섬뜩한 말에 옥분이는 크게 놀라 떨리는 눈으로 마다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다들은 그런 옥분이를 비웃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아가씨가 어머니께 하소연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마다들은 옥분이를 괴롭히고 또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어느덧 성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된 마다들의 옥분이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고 이번에는 더 큰 일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옥분아, 너는 큰 마을에 있는 영덕사라는 절에 가서 내가 보내는 서찰을 전달해주고 오거라. 지금 바로 떠나도록 해라. 영덕사요. 도련님, 해가 곧 떨어질 듯한데 내일 일찍 다녀오면 안 될까요? 내가 급한 일로 너를 보내는 것이니 그냥 다녀오거라. 아가씨께서 찾으실 수도 있으니 금방 가서 아뢰고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씨에게는 내가 말할 것이니 너는 바로 가거라. 그래도 말씀은 드리고 가야 아가씨께서 걱정을 안 하실 텐데요. 네가 감히 내 말을 무시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옥분이는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내 말처럼 해가 지고 있으니 서둘러 올 필요 없다. 서찰을 전하고 영덕사에서 하룻밤 묵고 오도록 해라. 너도 이제 여인이 되었으니 몸 조심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 평소에는 괴롭히기만 하던 마다들이 자신을 걱정해주는 말을 하자 옥분이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해가 서쪽에서 떴나? 그게 아니면 도련님이 뭘 잘못 드셨나? 웬일로 도련님이 내 걱정을 해주시는 거지? 아, 드디어 도련님이 날 괴롭히는 걸 그만두기로 하셨나 보네. 옥분이는 드디어 마다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을 멈추기로 했다고 결론짓고는 밝은 얼굴로 마다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도련님, 제 걱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 알았으니 어서 출발하거라. 마다들은 짐짓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옥분이는 밝은 표정으로 마다들에게 다녀오겠다 말하고는 걸음을 재촉해 길을 나섰습니다. 옥분이가 영덕사로 길을 나서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마다들은 하인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야, 가서 옥분이를 불러오거라. 예, 도련님. 소인이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돌쇠는 옥분이가 거처하고 있는 행랑채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해 질 무렵에 마다들의 서찰을 들고 영덕사로 간 옥분이가 방에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돌쇠는 옥분이와 같은 방을 쓰고 있는 하녀에게 물었습니다. 하녀, 도련님께서 옥분이를 찾으시는데 옥분이 못 보셨어? 나도 옥분이를 해질 무렵에 보고 못 봤어. 아가씨께 가서 한번 물어보게. 하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돌쇠는 아가씨를 찾아가 옥분이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가씨, 옥분이는 지금 행랑채에서 쉬고 있을 겁니다. 제가 다녀왔는데 하녀도 옥분이를 못 봤다고 해서 아가씨께 여쭤보러 온 것입니다. 도련님께서 급하게 찾으시는데 큰일이네요. 옥분이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가씨는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그런데 오라버니께서 옥분이를 무슨 일로 찾으시는 게야? 저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옥분이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다른 곳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돌쇠가 돌아가고 아가씨는 이유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반시즌쯤 시간이 흘렀을까 안채에서 마다들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소자가 뭐라 했습니까? 불안한 마음에 아가씨는 안채로 달려갔습니다. 옥분이가 도망간 것이 사실이냐? 마다들이 안주인에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해가 지고 한 시즌째 하인들이 옥분이를 찾고 있는데 옥분이 행방을 아는 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소자가 포졸들을 불러 옥분이를 찾아오겠습니다. 오라버니, 옥분이가 가긴 어딜 가겠어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지요. 아가씨, 너는 이런 상황에도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게야. 주인 모르게 노비가 집 나가는 것도 큰 죄인데 하물며 해가 지고 술시가 되었는데도 아직 돌아오지 않는 것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옥분이는 분명히 도망간 것이 확실해. 어머니, 소자가 뭐라 했습니까? 천한 것을 어머니와 아가씨가 분에 넘치게 대해주니 이런 사단이 난 것 아닙니까? 이번에 옥분이를 붙잡으면 얼굴에 낙인을 새겨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오라버니, 무슨 오해가 있을 것입니다. 옥분이는 그럴 아이가 아니에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옥분이는 절대 도망을 칠 아이가 아닙니다. 아가씨, 내가 내일 똥이 트면 추노꾼을 보낼 것이니 그리 알 거라. 맏아들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맏아들은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아가씨는 방으로 돌아와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옥분아, 어디 있는 것이냐? 너에게 무슨 사단이 난 것이야? 오라버니 말처럼 내가 너무 힘들어 도망간 것이라면 제발 멀리 가서 절대 잡히지 말아라. 아가씨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잠을 이루지도 못하고 옥분이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울다 지쳐 깜빡 잠이 든 아가씨의 귓가에 옥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가씨, 편하게 주무시지 왜 이렇게 엎드려 주무시고 계세요? 옥분아, 어찌 된 것이냐? 어찌 된 것이야? 아니에요, 아가씨. 도련님의 심부름으로 영덕사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가씨 방에 불이 켜져 있기에 불을 꺼 드리려고 잠시 들어온 것인데요. 뭐라고? 지금 오라버니의 심부름을 다녀왔다고 했니? 예, 도련님께서 서차를 주시면서 영덕사에서 하룻밤 자고 천천히 돌아오라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아침에 아가씨 머리도 빗겨 드려야 하고 조반도 챙겨 드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쉬지 않고 다녀왔어요. 저 잘했지요? 옥분이는 천진난만한 얼굴로 아가씨에게 칭찬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아가씨, 도련님께서 제 걱정을 해주시며 하룻밤 묵고 오라고 말씀을 하시니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 잘했다. 그런데 다음부터 어딜 가면 내게 꼭 말을 하고 가야 한다. 꼭 그렇게 할게요. 도련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바쁘셔서 깜빡하셨나 봐요. 다음부터는 아무리 급해도 아가씨께 꼭 말씀드릴게요. 어서 편히 주무세요. 그래, 옥분아. 고생 많았다. 내일은 나를 챙기지 않아도 되니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방에서 푹 쉬도록 해. 내일 내가 쉬지 않고 방 밖을 나오면 내가 너를 혼낼 것이야. 그러니 절대 나오지 말고 푹 쉬어라. 아가씨, 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둘이 있을 땐 그냥 혼이라고 하라니까요. 너도 어지간히 말을 듣지 않는구나. 아가씨가 핀잔을 주자 옥분이는 난처한 듯 말했습니다. 아가씨, 그건 안 돼요. 행여 마님이나 도련님이 들으시면 어찌 하시려고요? 저한테 경을 치시는 건 괜찮지만 아가씨가 혼나실 거예요. 그러니 이해해 주세요. 알겠어. 나도 내 말을 들어줄 테니 너도 내일은 방에서 푹 쉬어야 한다. 방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예, 아가씨. 그리하겠습니다. 옥분이는 밝게 대답했습니다. 옥분이는 아가씨의 이부자리를 다시 봐주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아가씨는 맏오라버니의 못된 심보에 화가 나 혼자서 분을 삭히며 생각했습니다. 오라버니가 도를 넘는 일들을 꾸미시는구나. 또다시 이런 일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어. 분명 다른 못된 일도 서슴없이 하실 거야. 내가 좋은 묘수를 생각해야 해.
일단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어머니께 이번 사건을 말씀드리고 옥분이는 이 일을 모르게 해야겠어. 옥분이가 알면 큰 상처로 남을 것이 분명해. 그리고 내일부터는 옥분이 면천할 방법을 찾아야겠다. 헤어지는 것은 가슴 아프지만 이 집에 있으면 옥분이가 언제 무슨 사단이 날지 몰라. 다음 날 이른 아침, 아가씨는 어머니가 있는 안방을 찾았습니다. 아니, 아가씨가 아침 일찍 무슨 일로 찾아온 것이냐? 안주인은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어머니, 옥분이가 돌아왔어요. 뭐라고? 옥분이가 제 발로 돌아왔다고? 그럼 그렇지? 옥분이는 도망갈 아이가 아니지. 어서 맏아들에게 추노꾼은 필요 없다고 말해야겠어? 안주인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옥분이는 어디를 다녀왔다고 하더냐? 아가씨는 옥분이에게 들은 이야기를 어머니께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안주인은 탄식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란 말이냐? 옥분이가 저를 생각해 쉬지 않고 돌아온 것이 참으로 다행인지 모를 일이로구나. 분명 맏아들이 옥분이를 해치기 위해 나쁜 짓을 꾸민 게 확실해. 행여 옥분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될까봐 오늘은 방 밖으로 나오지 말고 쉬라고 했어요. 옥분이는 맏아들이 자신을 걱정해 하루 쉬고 오라고 했다며 맏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는 아이예요. 어머니, 저는 옥분이가 너무 가여워요. 그래, 알겠다. 이 일은 내가 맏아들을 불러 단단히 말할 테니 아가씨는 모른 척하고 있거라. 어서 내 방으로 돌아가 오늘 하루는 옥분이를 내가 데리고 있거라. 어머니, 옥분이를 혼자 방에 두는 것보다 제가 데리고 있어야 하는 게 맞아요. 맏아들을 크게 꾸짖어 주시고 또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셔야 해요. 소녀, 물러가겠습니다. 알겠으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 옥분이와 함께 있거라. 안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방을 나가자 안주인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맏아들이 어찌 이런 몹쓸 짓을 한 거야? 이 아이를 어찌하면 좋을까? 잠시 후 맏아들이 어머니께 아침 문안 인사를 하고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밤새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아마 옥분이 그 녀석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으셨겠지요. 소자가 당장 추노꾼을 시켜 옥분이를 찾아올 터이니 아무 걱정 마시고 어머니는 마음 편히 계시면 됩니다. 맏아들, 추노꾼 보낼 필요 없다. 맏아들아, 추노꾼 보낼 필요 없다. 어머니, 그럴 필요 없다니요. 그럼 도망간 노비를 그냥 놔두라는 말씀이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옥분이가 지금 아가씨와 같이 있으니 그럴 필요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럴 리 없습니다. 제가 영덕사까지 50리 길 서차를 보냈는데 벌써 오다니요. 그래. 영덕사까지 50리 길을 갔다 왔다고? 그 어려운 걸 옥분이가 해냈구나. 그래, 맏아들, 이제야 영덕사에 옥분이를 보낸 것이 기억난 것이더냐? 안주인은 짐짓 모르는 척 말했습니다. 맏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머뭇거렸습니다. 옥분이를 영덕사 심부름을 보낸 것을 잊은 것이더냐? 그게 아니면 정녕 맏아들 내가 나쁜 마음을 먹고 이런 일을 꾸민 것이더냐? 안주인은 화난 목소리로 추궁했습니다. 어머니의 추궁에 맏아들은 몹시 당황하며 순간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주둥이가 방정이지. 모르쇠로 그냥 착각한 것 같다고 무조건 시치미를 떼고 보자. 맏아들은 무조건 시치미를 떼기로 생각하고 얼굴에 철판이라도 깐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소자가 심부름을 보낸 하인을 착각한 듯합니다. 옥분이가 도망간 것이 아니라니 정말 다행이네요. 소자가 괜한 헛수고를 할 뻔했습니다. 아들 맏아들이 뻔뻔한 표정으로 시치미를 떼며 거짓말을 하자 가만히 듣고 있던 안주인은 자기 아들이지만 얼굴이 참 두껍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주인은 뻔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도 그냥 맏아들의 장단에 맞춰주기로 했습니다. 내가 착각해 큰 사단이 날 뻔했으니 너는 앞으로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내 누이 아가씨가 이 일로 너에게 크게 실망하였다. 옥분이는 찾지 말 거라. 어머니, 제가 옥분이를 찾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소자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날 이후 맏아들의 옥분이 괴롭힘은 한동안 잠잠해졌습니다. 하지만 아가씨는 맏오라버니가 언제 다시 못된 짓을 꾸밀까 여전히 두렵고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가씨는 옥분이 면천을 위한 방법을 찾아 헤매다 좋은 묘수를 찾아냈습니다. 그래, 이거야. 이걸로 할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아가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폐물들을 챙겨 하녀를 불러 건네주고는 돈으로 바꿔 오라고 말했습니다. 하녀를 불러 건네주고는 돈으로 바꿔 오라고 말했습니다. 아가씨, 마님께서 아시면 분명 크게 노하실 텐데요. 이것들은 모두 내 것이니 너는 아무런 걱정 말고 어서 이것들을 팔아서 내게 가져오거라. 아가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잠시 후 시전에서 폐물을 팔고 돌아온 하녀가 돈주머니를 아가씨에게 넘겨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폐물들을 급히 팔려고 하다 보니 제값도 받지 못하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상관없다. 너는 그만 돌아가 보거라. 아가씨는 하녀에게 넘겨받은 돈주머니를 들고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소녀 들어가겠습니다. 안주인은 아들 맏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라버니께서 계셨군요. 차라리 잘 되었습니다. 아가씨의 등장에 안주인은 반색하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내가 어쩐 일이냐? 이 오라비를 반길 때도 있고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구나. 그래, 오랜만에 너희가 함께 웃는 모습을 보니 어미도 기분이 좋구나. 어머니, 소녀가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 어서 말해보거라. 우리 예쁜 딸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왔을고? 안주인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어머니, 냥이 넘는 돈입니다. 어머니, 웃는 얼굴로 어머니에게 돈주머니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돈을 왜 내게 주는 것이냐? 안주인은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돈을 드릴 테니 옥분이 속량시켜 주십시오. 아가씨는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옥분이 속량시켜달라는 아가씨의 말에 안주인과 맏아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속량이라니. 내가 지금 옥분이 면천시키겠다는 것이냐? 예, 안 됩니까? 아가씨는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오라버니도 옥분이를 보는 것이 싫으시잖아요. 그러니 면천시켜 옥분이가 다른 곳에서 살면 다 좋은 일 아닙니까? 누구 마음대로 그리 한다는 것이냐? 흔히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과거에도 노비의 값을 치르고 속량하는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옥분이의 몸값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옥분이를 면천해 주세요. 속량 문서를 작성해 주시면 호적 정리는 소녀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비 문서까지 소녀가 알아서 처리할 것이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머니, 옥분이가 면천될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아가씨야, 너는 이 돈이 어디서 난 것이냐? 아가씨의 간청에 안주인은 난감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돈의 출처를 묻자 아가씨는 잠시 당황했으나 물러서지 않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폐물들을 팔았습니다. 뭐가 어째? 폐물을 팔아. 내가 제정신인 게야? 예, 어머니. 소녀는 제정신으로 한 행동이 맞아요. 제게는 폐물보다 제 자매인 옥분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가씨가 옥분이를 자매라 부르자 맏아들은 더욱 크게 화를 내며 말했다. 네가 진정 제정신이 아니구나. 어찌 그리 경솔하게 행동을 한단 말이냐? 너에게 크게 실망했다. 아가씨야, 내 마음은 충분히 알겠다. 그러나 너는 지금 안 되는 일로 억지를 쓰고 있는 것이야. 이 어미도 너에게 크게 실망했다. 오늘 일은 못 들은 것으로 할 터이니 너는 내 방으로 돌아가 자숙하고 있거라. 어머니, 왜 안 된다고만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도 오라버니도 옥분이가 싫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잡아두려 하시는 거예요?
더는 못 들어주겠다. 옥분이는 이 집안의 재산이지 아가씨 내 개인의 것이 아니다. 옥분이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 또한 다 이 집안의 재산인 것을 모른단 말이냐. 말도 안 됩니다. 옥분이를 그리 살게 둘 수 없어요. 너희 둘 다 그만두지 못하겠니? 못난 것들, 너희들을 더는 보고 싶지 않구나. 둘 다 방으로 돌아가고 내가 말할 때까지 무난 인사도 오지 말 거라. 안주인은 두 아이의 고집에 진절머리가 난 듯 소리쳤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아가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해. 이러다 내가 시집이라도 간다면 더 이상 옥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하루라도 빨리 다른 대안을 찾자. 그날 이후로 아가씨는 밤낮으로 서책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바깥 출입을 할 수 없는 아가씨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서책을 찾아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안주인은 하녀를 시켜서 아가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하녀를 통해 아가씨의 일상을 전해 들은 안주인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옥분이를 두고 한 아이는 악감정을 가지고 한 아이는 정으로 묘안을 찾고 있구나.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이것 또한 다 내가 만들어낸 업인데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 서방님이 옥분이 어미를 품은 것을 알고 눈물 흘리는 것을 어린 아들에게 보인 내 잘못이고 태어나자마자 어미를 잃은 아기가 불쌍해 아이와 함께 자라게 한 것 또한 내 잘못이니 나는 이 일을 어찌해야 한단 말이야. 안주인은 자기 아들 맏아들과 딸 아가씨가 옥분이를 두고 분란이 일어나자 자신의 탓이라 생각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하녀가 서책 한 권을 들고 아가씨의 방을 찾았습니다. 이건 누가 보는 서책이냐? 그건 묻지 마시고 그냥 보시라고 하셨어요. 아가씨가 묻자 하녀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누가 그랬는데? 아가씨가 다시 묻자 하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마님께서요. 아니, 그냥 묻지 말고 보시라고 하셨다니? 아가씨는 의아해했습니다. 하녀는 책을 전하고는 도망치듯이 방을 나가 버렸습니다. 어머니께서 보내신 듯한데 왜 말을 못하는 걸까? 이건 호적부인데 이걸 왜 나한테 주신 거지? 아가씨는 책을 살펴보았다. 책장을 넘기던 아가씨는 두 눈이 보름달처럼 크게 떠지며 놀랐다. 그래, 이거야. 이거면 돼. 아가씨는 드디어 옥분이를 면천시킬 묘수를 찾았다는 기쁨에 환호성을 질렀다. 그날 오후, 아가씨는 하녀를 시켜 내일 조반을 들고 난 후에 어머니와 맏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며 시간을 내달라 청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다. 아가씨는 옥분이를 데리고 어머니가 계신 안방으로 향했다. 방에는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던 맏아들과 안주인이 앉아 있었다. 무슨 일인데 옥분이까지 방으로 들인 것이야. 아가씨의 뒤를 따라 들어온 옥분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맏아들이 입을 열었다. 옥분이도 꼭 들어야 하는 일이기에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더냐? 안주인은 궁금한 듯 물었다. 어머니, 옥분이는 우리 집 노비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이미 노비인 노비가 될 수 없다니. 어머니, 오라버니, 죄송하지만 제 말을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래, 알겠다. 안주인은 맏아들을 제지하며 말했다. 그런데 옥분이가 왜 우리 집 노비가 될 수 없는지 그 연유나 말해 보거라. 어머니,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가씨가 또 어디서 이상한 것을 읽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 분명하니 소자는 그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맏아들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맏아들아, 너는 그리하고 싶으면 그리하거라. 하지만 이 어미는 아가씨의 말을 끝까지 들어볼 것이다. 안주인은 단호하게 말했다. 맏아들은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자리에 앉았다. 어머니, 옥분이 어미가 어찌 저희 집안의 노비가 된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글쎄다. 안주인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이 어미가 시집 오기 전부터 있었으니 나도 잘 모르겠구나. 할아버님께서 고아가 된 오뿐이 어미를 거두어서 노비가 된 것을 이미 호적부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오뿐이 어미가 고아가 되기 전에는 할아버님께서 알고 계시던 상인의 자식이었을 뿐입니다. 옛법에 따르면 민정중 대감님의 권위에 따라 고아나 기아들을 거두면 당대 안에서만 노비로 삼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오뿐이는 원래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지요. 이 내용은 오뿐이 어미의 노비한 문서에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호적부와 노비한 문서의 내용으로 보면 오뿐이는 양인의 신분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가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할아버지께서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마치 다 알고 있었다는 것 마냥 가만히 미소를 띄우고 계시는군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내가 어찌 그것들을 다 확인했단 말이냐? 오라버니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면 관아에 소송을 청하겠습니다. 됐다. 안주인은 조용히 손을 들어 맏아들을 제지하며 말했다. 아가씨가 확인했다고 하니 맞는 것이겠지? 아가씨가 이 어미에게 거짓을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옥부나, 너는 오늘부로 우리 집 노비가 아니다. 그러니 떠날 준비를 하고 일주일 내에 이 집을 나가도록 해라. 그동안 내가 우리 집에서 노비로 지낸 것은 내가 품삯으로 계산해서 내어줄 것이다. 이제 다들 돌아가 본인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도록 하거라. 안주인은 굳은 표정으로 말을 마쳤다. 안주인의 말을 들은 아가씨와 옥분이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이며 방을 나갔다. 그런데 맏아들은 돌아가지 않고 남아 어머니에게 말을 건넸다. 어머니께서 아가씨에게 알려주신 것입니까? 아들 맏아들이 화가 난 듯 어머니에게 따져 물었다. 맏아들아, 묻는 것이냐? 내가 어린 시절 보았던 일들은 옥분이가 행한 것이 아니다. 이 어미가 너에게 안타까운 모습을 보인 일은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 또한 옥분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은 아니지 않느냐. 어머니, 소자가 그것을 몰라서 이러는 줄 아십니까? 원망을 할 수 있는 아버님도 안 계시고 복수할 옥분이 어미도 없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그리도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는데 소자가 뭐라도 해야지. 맏아들아, 내 아버지는 반가의 여인이란 이유로 모든 것을 참아야 하는 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하셨다. 내 말처럼 이제는 내 아버지도 안 계시고 옥분이 어미는 제 자식한테 젖 한 번 물리지도 못하고 하늘로 떠났다. 그런데 내가 무슨 원망이 남아 있겠느냐? 이제 너도 과거의 기억에서 자유로워지거라. 어머니의 말을 들은 맏아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한편 방으로 돌아온 아가씨와 옥분이는 마주 앉아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아가씨가 먼저 침묵을 깨고 말문을 열었다. 이제 언니라고 불러줄 수 있겠니? 아가씨. 아니, 언니. 옥분이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보잘것없는 저를 위해 왜 이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너는 내 하나뿐인 동생이잖아. 난 단지 너에게 언니 소리를 다시 들으며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었을 뿐이야. 비록 함께 살 수는 없게 되었지만 내가 어디에 있든 이제 너는 너만을 생각하며 살아.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분 좋고 행복해. 언니, 정말 감사합니다. 옥분이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이 감사한 마음을 어찌 다 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야 언니라 불러주는구나, 내 동생 옥분아. 아가씨는 옥분이의 볼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말했다. 내가 어디서 자리를 잡든 내게는 꼭 연락을 줘야 해. 그날 밤 아가씨와 옥분이는 마치 종달새처럼 밤새 이야기를 나누다 함께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옥분이는 이 집 저 집 다니며 살 집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아가씨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신이 거처할 작은 집을 마련하고 색바랜 옷가지와 단출한 살림살이를 하나씩 채워 넣었다. 옥분이의 집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나자
떠날 채비를 하고 마지막 하직 인사를 하기 위해 안주인을 찾아갔다. 마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옥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 숙여 인사했다. 내가 처음 내 품에 안기던 나를 나는 기억하고 있단다. 자식으로 품었으나 맏아들 먼저라는 생각 때문에 끝까지 너를 자식으로 품어주지를 못했어. 그러니 내가 내게 갚을 은혜는 없단다. 그동안 마음 고생하게 만들어 미안했다. 내가 좀 더 일찍 결단을 내렸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가당치도 않은 말씀이세요. 마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어찌 목숨 부지하고 살아 있었겠어요. 마님께서는 제게 충분히 잘해주셨어요.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너를 자식처럼 생각할 것이다. 그러니 옥분아, 무슨 일이 생기거든 나를 어머니라 생각하고 찾아오너라. 마님, 감사합니다. 옥분이와 안주인의 얼굴에는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 흘렀다. 한편 맏아들과 아가씨는 마당 한켠에서 옥분이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옥분이가 하직 인사를 하고 나오자 아가씨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옥분아, 슬퍼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울지 않을 거야. 보고 싶다고 편지 꼭 보내고 나도 자주 찾아와야 한다. 예, 아가씨, 꼭 그리하겠습니다. 옥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아가씨와 옥분이의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맏아들이 헛기침을 하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흥, 난 내게 미안한 것이 없다. 그러니 사과할 것도 없어. 맏아들이 멋쩍게 말하자 아가씨는 인상을 쓰면서 핀잔을 주었다. 오라버니, 오늘까지도 꼭 그러셔야겠어요. 그러니 내 말은 헛소리로 듣지 마라. 맏아들은 퉁명스럽게 말을 돌렸다. 면천되는 기념으로 노비 3명을 너에게 내어줄 것이니 가서 잘 꾸리며 살아보라는 뜻이다. 내 말은 끝났으니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맏아들은 휙 돌아서서 빠른 걸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다. 옥분이는 아가씨와 작별 인사를 하고 맏아들이 보내준 노비들과 함께 마련해 둔 거처로 향했다. 노비에서 양인이 된 옥분이는 자신을 도와준 노비들에게 약속했다. 너희들이 내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도와주면 너희도 면천시켜주겠다. 옥분이는 그렇게 함께 온 노비들과 장사를 준비하여 어엿한 상인이 되었다. 옥분이의 가게는 곧 자리를 잡고 안정되었고 옥분이는 노비들에게 약속한 대로 모두 면천시켜 주었다. 면천된 노비들이 원하자 자신의 가게에서 일을 하게 하고 품삯도 넉넉하게 챙겨주며 그들도 생계를 꾸릴 수 있게 도왔다. 그리고 옥분이는 아가씨와 자주 편지를 주고받으며 평생 우애 깊은 자매처럼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옛날 아주 먼 옛날 한적한 마을에 정승벼슬을 지낸 김대감이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에게는 3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맏아들과 둘째 딸은 본부인의 소생이었고 막내딸 옥분이는 천한 첩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옥분이를 낳은 첩은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몇 년 뒤 김대감마저 병으로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김대감의 본부인은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옥분이가 천첩의 자식이었지만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것을 딱하게 여겨 친딸처럼 보살폈습니다. 1살 터울인 자신의 딸 아가씨와 함께 자라도록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맏아들 도련님은 천한 첩의 자식과 어울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옥분이를 틈만 나면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안주인은 맏아들과 둘째 딸을 불러 앉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들도 이제 8살, 7살이 되었으니 어미 말을 알아들을 나이가 되었겠지. 잘 들어라. 옥분이가 비록 출신은 다르지만 너희 아버지의 핏줄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니 동생처럼 생각하고 잘 보살펴 주거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옥분이는 엄연히 우리 집 여종인데 어찌 저희와 같다고 하십니까? 비록 종모법에 따라 옥분이가 노비 신분이라지만 노비는 노비일 뿐입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다른 여종과 아이를 낳았다고 해도 그 아이를 저희 동생이라고 하실 겁니까? 옥분이는 이 집안의 하녀일 뿐입니다.
나라의 법이 그런 것을 어머니께서 잊으셨습니까? 아버님께서는 단 한 번도 어머니와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요. 오라버니 말씀이 맞아요. 그래도 오뿐이가 불쌍하지 않으냐? 어머니께서 너무 마음이 약하시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옥분이를 아가씨와 같이 어울리게 하는 것도 저는 싫습니다. 이러다가 옥분이가 분수를 모르고 기어오르면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오라버니, 어머니께 왜 화를 내세요? 너는 가만히 있으라. 아가씨, 너도 이제부터는 옥분이를 아랫사람처럼 대해야 한다. 저는 싫어요. 저는 옥분이가 좋아요. 옥분이는 제 동생이니 제가 지켜줄 거예요. 어머니, 아가씨 좀 보세요. 어머니께서 아가씨를 잘못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어찌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저는 이 일을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옥분이를 다른 곳으로 팔아버려야겠습니다. 안주인은 맏아들을 타이르려 했지만 맏아들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완강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벌써 잊으신 거예요. 아버님과 함께 있던 그 천한 노비의 집을 바라보며 눈물을 아버님께서 매일 밤 그 노비의 방에 드나드시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맏아들의 말에 안주인은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다시는 저희에게 이런 말씀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때는 저도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집안의 장남으로서 저는 해야 할 일을 할 것입니다. 소자, 물러가겠습니다. 맏아들은 굳은 표정으로 방을 나섰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괜한 말을 했구나. 마음에 두지 말고 돌아가 쉬거라. 아가씨도 내 방으로 가보거라. 아이들이 돌아가고 안주인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맏아들에게 그 일이 큰 상처가 되었구나. 총명하고 성격이 고든 아이이니 그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쉽게 잊지는 못했을 거야. 어미로서 내 자식 가슴에 난 멍 자국도 알지 못하고 있었으니 이를 어쩌면 좋을까? 한동안은 맏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겠다. 시간이 더 지나면 맏아들이 이해해주는 날이 올 거야. 다음 날 안주인은 아가씨와 옥분이를 불렀습니다. 옥분아, 너도 이제 7살이 되었으니 거처를 행랑채로 옮기고 집안일을 거들거라. 그리고 앞으로는 아가씨를 아가씨라고 부르도록 하거라. 마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옥분이는 아가씨와 자매처럼 지낸 세월이 있는데 어찌 하루아침에 그리 하신단 말이에요? 어머니, 옥분이는 여배만 있게 해주세요. 제발요. 더는 욕심 부리지 않을 테니 제 몸종으로 여배만 있게 해주세요. 그래, 그리 하거라. 대신 위아래 분수를 정확히 해야 할 것이다. 옥분아, 너는 앞으로 아가씨 곁에서 몸종으로 지내도록 하거라. 예, 마님. 알겠습니다. 옥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옥분이는 아가씨 곁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하지만 맏아들은 여전히 옥분이가 아가씨 옆에 있는 것조차 못마땅하게 여기며 옥분이를 눈엣 가시처럼 바라보았습니다. 가끔 옥분이가 아가씨와 잠시 떨어져 있기라도 하면 맏아들은 귀신같이 알고 옥분이를 불러 온갖 굳은 일을 시켰습니다. 옥분아, 나뭇가지들을 다 부드럽게 다듬어 놓아라. 도련님, 많은 나뭇가지들은 어디에 쓰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말을 안 들으면 때려줄 용도로 쓸 것이다. 부드럽게 다듬지 않은 면에 내 다리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 맏아들의 섬뜩한 말에 옥분이는 크게 놀라 떨리는 눈으로 맏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맏아들은 그런 옥분이를 비웃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아가씨가 어머니께 하소연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맏아들은 옥분이를 괴롭히고 또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어느덧 성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된 맏아들의 옥분이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고
이번에는 더 큰 일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옥분아, 너는 큰 마을에 있는 영덕사라는 절에 가서 내가 보내는 서찰을 전달해주고 오거라. 지금 바로 떠나도록 해라. 영덕사요. 도련님, 해가 곧 떨어질 듯한데 내일 일찍 다녀오면 안 될까요? 내가 급한 일로 너를 보내는 것이니 그냥 다녀오거라. 아가씨께서 찾으실 수도 있으니 금방 가서 아뢰고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씨에게는 내가 말할 것이니 너는 바로 가거라. 그래도 말씀은 드리고 가야 아가씨께서 걱정을 안 하실 텐데요. 네가 감히 내 말을 무시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옥분이는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내 말처럼 해가 지고 있으니 서둘러 올 필요 없다. 서찰을 전하고 영덕사에서 하룻밤 묵고 오도록 해라. 너도 이제 여인이 되었으니 몸 조심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 평소에는 괴롭히기만 하던 맏아들이 자신을 걱정해주는 말을 하자 옥분이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해가 서쪽에서 떴나? 그게 아니면 도련님이 뭘 잘못 드셨나? 웬일로 도련님이 내 걱정을 해주시는 거지? 아, 드디어 도련님이 날 괴롭히는 걸 그만두기로 하셨나 보네. 옥분이는 드디어 맏아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을 멈추기로 했다고 결론짓고는 밝은 얼굴로 맏아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도련님, 제 걱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 알았으니 어서 출발하거라. 맏아들은 짐짓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옥분이는 밝은 표정으로 맏아들에게 다녀오겠다 말하고는 걸음을 재촉해 길을 나섰습니다. 옥분이가 영덕사로 길을 나서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맏아들은 하인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야, 가서 옥분이를 불러오거라. 예, 도련님. 소인이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돌쇠는 옥분이가 거처하고 있는 행랑채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해 질 무렵에 맏아들의 서찰을 들고 영덕사로 간 옥분이가 방에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돌쇠는 옥분이와 같은 방을 쓰고 있는 하녀에게 물었습니다. 하녀, 도련님께서 옥분이를 찾으시는데 옥분이 못 보셨어? 나도 옥분이를 해질 무렵에 보고 못 봤어. 아가씨께 가서 한번 물어보게. 하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돌쇠는 아가씨를 찾아가 옥분이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가씨, 옥분이는 지금 행랑채에서 쉬고 있을 겁니다. 제가 다녀왔는데 하녀도 옥분이를 못 봤다고 해서 아가씨께 여쭤보러 온 것입니다. 도련님께서 급하게 찾으시는데 큰일이네요. 옥분이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가씨는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그런데 오라버니께서 옥분이를 무슨 일로 찾으시는 게야? 저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옥분이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다른 곳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돌쇠가 돌아가고 아가씨는 이유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반 시즌쯤 시간이 흘렀을까 안채에서 맏아들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소자가 뭐라 했습니까? 불안한 마음에 아가씨는 안채로 달려갔습니다. 옥분이가 도망간 것이 사실이냐? 맏아들이 안주인에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예, 어머니. 해가 지고 한 시즌째 하인들이 옥분이를 찾고 있는데 옥분이 행방을 아는 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소자가 포졸들을 불러 옥분이를 찾아오겠습니다. 오라버니, 옥분이가 가긴 어딜 가겠어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지요. 아가씨, 너는 이런 상황에도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게야. 주인 모르게 노비가 집 나가는 것도 큰 죄인데 하물며 해가 지고 술시가 되었는데도 아직 돌아오지 않는 것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옥분이는 분명히 도망간 것이 확실해. 어머니, 소자가 뭐라 했습니까?
천한 것을 어머니와 아가씨가 분에 넘치게 대해주니 이런 사단이 난 것 아닙니까? 이번에 옥분이를 붙잡으면 얼굴에 낙인을 새겨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오라버니, 무슨 오해가 있을 것입니다. 옥분이는 그럴 아이가 아니에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옥분이는 절대 도망을 칠 아이가 아닙니다. 아가씨, 내가 내일 똥이 트면 춘옥군을 보낼